한국관광공사가 올해 1월에 발표한 2018년 한국인 출국 동향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 연간 출국자 수는 총 2,800만 명, 이 중 여성은 1,340만 명으로 전체 출국자 수의 46.7%를 차지하고 남성은 이보다 10만 명 많은 1,350만 명으로 47%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 같지 않나요? 여자 46.7%, 남자 47%라면 성별로 분류되지 않은 나머지 6.3%에 포함되는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 걸까요? 이 6.3%의 정체는 바로 승무원입니다.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경제면 기사의 각종 그래프 추이가 무색하게도 해외여행 통계는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트렌드에 힘입어 관광, 항공인 전망 높은 업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이어 들려오는 각종 직업군의 일자리 감축 소식에 힘만 쭉 빠졌던 취중시장에서 인력 확대의 별인 승무원, 여행과 비행 두 가지 낭만을 한몫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하신가요? 잡다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에어 부산 캐빈 승무원 박성문 씨와 함께 승무원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야, 너도 취업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부달라 청취자 여러분. 저희 잡다한 이야기가 만나볼 두 번째 직업은 승무원입니다. 여성분들이라면 중고등학생 시절에 주변에 한두 명쯤은 이 직업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전체 객실 승무원들의 여자 남자 비율이 여자 9, 남자 1로 9대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모신 게스트분은 9가 아니라 1에 해당하시는 아주 귀하신 분입니다. 에어 부산의 남성 캐빈 승무원 박성문 씨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지금 현직에서 에어부산 안전본부 캐빈 승무팀에서 말씀해주신 저희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성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코너 뭐 하는 직업이에요?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처음에 두 번째 게스트 소식을 듣고 캐빈 승무원이라고 하길래 승무원은 승무원인데 캐빈이라는 말이 붙어서 우리가 아는 그 승무원하고 다른 건가 조금 생소한 감이 있었어요. 객실 승무원과 같은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승무원도 객실 승무원, 지상직 승무원으로 나뉘어져 있던데 객실 승무원 정확히 어떤 직업인가요? 네, 승무원을 저희가 부르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조금 몇 가지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객실 승무원 아니면 항공기 승무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속한 금호아시아나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모두 캐빈 승무원으로 이제 통칭해서 부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캐빈이라는 말은 이제 영단어에서 그냥 기내, 항공기 기내를 말하는 건데 네. 객실이라고 굳이 부르지 않는 거는 네. 금호 자체에서 객실이란 말이 호텔 객실과 좀 혼동해서 네네. 좀 대외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캐빈 승무원으로 통일하자 해서 부르는 거고 이제 저희 명찰에는 캐빈 크루라고 이제 영어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플라이 어텐던트라든가 캐빈 크루가 이제 외국에서도 가장 많이 통용되는 그런 직업적인 그 의미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넷에 또 승무원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검색을 해보니까 비행근무, 편승, 대기근무, 휴무, 해외 체류 휴식 근무 이렇게 크게 5가지 정도가 나오던데 비행근무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어떤 일을 하는 건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먼저 그 비행근무부터. 네. 먼저 비행 근무를 하면 보통의 분들이 승무원은 공항으로 출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네. 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승무원들이 공항이 아니라 각자가 이제 속한 회사의 사옥으로 출근을 합니다. 사옥으로 가는 이유는 저희가 사옥에 브리핑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브리핑실에서 쉽게 말하면 비행 준비를 하는 건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캐빈 매니저님께서 이제 브리핑을 주도해서 브리핑을 하는데
뭐 오늘 가는 저희 노선의 특징, 그리고 목적지까지 뭐 소요되는 시간에 따른 서비스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특별한 승객은 없는지, 어디가 크게 편찮으시던지, 아니 뭐 휠체어가 필요하신 손님은 안 계신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VIP 손님, 굉장히 무슨 뭐 네. 예를 들면 국회의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뭐 회장님, CEO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리고 날씨 관련해서 네. 오늘 만약에 뭐 태풍이 예보가 된 기상이라면 그에 따라서 이제 흔히 이제 터뷸런스라고 하죠. 이제 난기류를 만났을 때 네. 이렇게 대처하자. 이제 또 비행기 전면부와 후면부가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각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서로 이제 그런 인포를 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항상 이제 공지사항이 업데이트 되거든요. 네. 뭐 꼭 저희 항공사 사례가 아니더라도 타 항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제일 최근에 이제 안전사고 뉴스도 티웨이 항공에서 이제 인천을 출발해서 베트남 호치민으로 이제 가는 노선이었는데 조류를 그러니까 새를 만나서 네네. 충돌해가지고 항공기 아. 전면부가 이제 파손되어서 비상 착륙을 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회사지만 같은 어떻게 보면 그런 프로시저나 그 비행기를 타는 기내 안전을 책임지는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서로 공유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또 매뉴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매뉴얼에 맞게 잘 숙지해서 대처하자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브리핑을 끝마치고 이제 보통 사옥에서 셔틀을 타고 네. 공항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공항으로 이동을 하면 바로 또 공항에서 또 네. 무슨 이제 기내 면세품 판매 업무 때문에 그런 시제금 같은 것도 이제 은행에서 전달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손님들께 이제 입국 서류를 나눠드려야 되니까 그런 것도 이제 지상 승무직 분들께 이제 전달을 받아서 이제 기장님들과 같이 이제 네. 항공기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항공기로 들어가면 저희가 바로 무슨 손님을 이제 보딩을 시작하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또 합동 브리핑을 따로 해요. 합동 브리핑이라면 이제 아까는 사옥에서는 브리핑실에서는 캐빈 매니저님께서 그러니까 저희 같은 승무원 중에서 가장 높은 직책이신 캐빈 매니저님께서 주도를 하시는 거고 네. 합동 브리핑은 이제 말 그대로 기내에서 가장 이제 안전의 최일선에 계신 기장님, 부기장님 그리고 저희 또 승무원들끼리 다 같이 브리핑을 실시하거든요.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기자님들께서 저희보다는 그런 기상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에 관련해서 네. 그러면 그 이제 얘기를 할 때 회의를 할 때 네네. 손님들의 대부분의 정보는 일단 다 미리 사전 그렇죠. 조사를 하시는. 네네. 아, 그런 거를 이제 지상 직원분들께서 취합을 해주셔서 네. 저희한테 따로 그 서류화 되어서 주시거든요. 아. 네. 뭐 제가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네. 쉽게 인적 사항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음, 몇 번 좌석에 앉으신 손님께서 뭐 오늘 어디가 불편하신 것 같다 이렇게 티켓팅을 하실 때 이제 지상 직원분께서 먼저 여쭤보는 거죠. 그리고 뭐 편찮으신 정도 아니면 뭐 어떤 약을 복용하시는지 평소에 아니면 그 탑승하시기 전에 제일 많은 사례가 탑승하시기 전에 조금 음주를 하신 것 같다. 아, 그럼 저희가 또 이게 기내에서는 네. 하늘 위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그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특히 더 민감하거든요. 네. 그 취하신 손님께서 또 어떤 불상사를 일으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저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또 예의주시할 수도 있고 전 승무원들끼리 이제 공유를 해서 네, 항상 이제 관찰을 잘 하는 거죠. 네. 되게 신기하네요. 뭔가 저 네. 승무원분들은 이제 저희를 모르고, 그러니까 VIP만 이제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뭐 그런 중요하신 분들만 생각을 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 일반인들까지도 검사를 하시니까. 네. 그렇다면 또 휴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쉬는, 네. 음, 뭐 다른 여타의 직장인 분들과 똑같이 저희도 네. 주말도
똑같이 쉬시 네, 저희가 네. 솔직히 저희는 주말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몇 개월만 일하다 보면 네. 요일 개념이 없어져. 왜냐하면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쉬어야 주말이기 때문에 아, 네네. 뭐 대부분 대충은 아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스케줄 근무다 보니까 네. 네. 주 5일제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네, 저희는 아, 한 달에 쉴 수 있는 휴무 일수가 항상 일정한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1월 달, 2월 달, 뭐 10월 달, 11월 달 같은 비수기에는 휴무가 많아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항공기를 이용하시는 저희 승객분들께서 7, 8월 달 같은 성수기보다는 적으실 테니까. 그렇죠. 네. 그럼 저희가 아무래도 운용되는 그런 스케줄도 적으실 거고 해서 네. 뭐 그럴 때는 정말 휴무가 많이 나올 때는 한 달에 연차를 따로 쓰지도 않았는데 네. 한 11일, 12일까지 나올 때도 오. 있고요. 정말 적을 때는 한 달 31일 기준으로 한 네. 6일 밖에 못 쉴 때도 있고 굉장히 계속 많이 바뀌는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다면 또 제일 궁금한 부분이 이 해외 체류 휴식 근무인데 아, 네네.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해외로 비행을 하게 되면 승무원들은 또 돌아오기 전까지 노는 그런 일정이 아닌가 하고 궁금해하거든요. 아, 네, 그렇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네. 보통은 밤 비행으로 많이 해외를 나가거든요. 뭐 네. 베트남이라든지 뭐 필리핀이라든지 뭐 괌이라든지 가는데 이제 밤을 새서 그 현지 한 새벽에 이제 도착을 하니까 저희도 이제 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필요하죠. 물론 이제 거기서 휴식을 취하면서 뭐 이제 숙면도 취하고 네. 또 숙면을 취한다.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해외 체류 휴식 근무라 나와 있는데 네. 휴식이 제일 중요하고요. 저희가 음, 휴식을 이제 본인의 컨디션에 맞게 휴식을 취하고 나서 그 이제 남은 시간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뭐 좀 여행을 좀 네네 하면서 근교에 관광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아, 뭐 그런 체류지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괌이나 세부 이런 데서는 저희도 뭐 시간이 된다면 네. 뭐 서핑이라든지 그런 어, 뭐 시티 투어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현지 맛집도 찾아가서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고요. 네.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거죠. 네네네. 그런 이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네네. 그런 일련의 활동들에 대해서 다 해외 체류비가 나오거든요. 아. 네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원금 비슷한. 그렇죠. 네, 아. 약간 회사에서 주는 용돈 정도. 네. 아, 이게 또 휴식도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왜냐면 하시니까. 이것도 다 근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해외 호텔에서 뭐 휴식을 취하다가 이렇게 놀다가 다치기라도 한다면 네. 그건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쉬는 날에 다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무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체류비가 나오는 거고 그런 건 이제 음, 다 그 미화 달러로 지급이 되거든요. 아. 네, 따로 외환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네네. 하여튼. 그리고 또 이게 비행이라고 해서 다 같은 비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승객들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눈을 딱 붙였다가 떴는데 도착을 하는 그런 단거리 비행이 있고 10시간이 훌쩍 넘는 엄청나게 긴 장거리 네. 비행이 있잖아요. 이 비행 스케줄은 어떻게 배정을 받게 되고 음. 또 이 비행 거리에 따라서 해외 체류 휴식이나 휴무일은 어떻게 주어지는지 궁금한데 한번 대답해 아, 주시겠어요? 네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저희가 단거리 비행이 많이 나올 때도 있고요. 네. 아니면 장거리 비행이 많이 나올 때도 있는데 그건 정말 말 그대로 랜덤이고요. 스케줄을 생산해 주시는 그런 파트에서 네. 랜덤이 대신에 승무원들의 그런 피로도나 그런 걸 감안해서 장거리 비행만 너무 자주 나오면 그것도 힘들고요. 근데 또 개인마다 단거리 비행이 또 좀 힘들어하는 네, 사람이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있어요. 네. 반대로 또 장거리 비행에 유독 좀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근데 대체적으로 굉장히 골고루 나오는 편이에요. 네. 그럼 승무원들이 추구하는 그런 비행은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네. 단거리가 좀 나으신가요? 그건 정말 그 개인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럼 본인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단거리보다는 네. 장거리가 네. 조금 더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네.
아무래도 비행 시간이 길어질 만큼 여기 말씀하신 대로 저희 네. 해외에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휴식 기간이나 휴무 일자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아. 조금 더 그냥 한번 좀 타이트하게 일하고 푹 쉬는 게 더 좋은 것 같고요. 좀 개인마다 참 다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 체류 휴식이나 휴무일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비행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좀 비교적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뭐 10시간이면 며칠 쉰다 뭐 이런 게 정해져요? 네. 그 총 비행 시간은 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 승무원들끼리 네. 만약에 뭐 연차를 많이 썼다 그럼 당연히 비행 시간이 적겠죠. 근데 어, 보통은 다 비슷비슷하고요. 네. 그 토탈 총 비행 시간 안에서 단거리, 장거리가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저희는 이게 또 그런 급여 네네. 정이랑 관련이 돼가지고 장거리를 저희는 어떻게 보면 네. 왜 나는 힘든 비행만 나올까 이러면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쉽게 말씀드리면 비행을 한 만큼 월급을 받는 거거든요. 그냥 아. 기본급을 제외하고. 아,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편하게 비행을 했다는 거랑 뭐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막 유럽이나 막 미국 이런 데를 가면 보통 며칠 정도 휴무를 하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네. 사실 그 LCC 항공이다 보니까 네. 아, 미주 네. 노선이나 유럽은 가진 않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일 긴 노선의 비행 시간이 한 6시간 반, 7시간 가까이 아, 나오는데 네. 그 정도는 보통 같은 노선이라도 네. 하루밖에 못 쉴 때도 있고 아, 길게는 3일, 4일 쉴 때도 있거든요. 음, 근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워낙 이제 이게 유동적으로. 네, 유동적으로 아. 나오기 때문에 음, 뭐 심지어는 같은 날에 출발했는데 저희 팀은 하루 쉴 때도 있고 네. 근데 다른 같이 출발한 팀은 3일 쉴 때도 있고 음, 네. 근데 그거는 뭐 불공평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3일 쉬고 돌아왔을 때도 저희는 또 다른 또 그런 길게 쉴 수 있는 노선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비행을 하다 보니까요. 네네. 그냥 유동적으로. 네,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늘 녹음 이전에 네. 질문을 좀 잘 준비하려고 간략하게 저희 작가님이랑 사전 인터뷰를 했는데 네네네. 그때 승무원의 어려운 점으로 꼽으셨던 게 안전교육이 생각보다 체력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셨어요. 네. 이 안전교육이 어떤 안전교육인지 뭐 음. 정확히 어떤 훈련을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승무원의 업무 우선순위부터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승무원들 항상 캐리어 끌고 다니잖아요. 네. 캐리어에 항상 넣고 다니는 물품 중에 필수 휴대품이라고 하는데 여러 개가 있지만 그 항공사별로 업무 교범이라고 해서 매뉴얼 책이 따로 다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그 사옥에서도 브리핑을 준비하는 거고요. 하는데 업무 교범에 보면 승무원의 업무 우선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선순위가 비상탈출 대비 업무거든요. 네. 그만큼 안전이. 네, 아, 저희는 왜냐하면 국토교통부의 그런 관할을 받는 네네. 직무다 보니까 네. 국토교통법에도 나와 있어요. 항공기 승무원이라 함은 기내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요원이라 나와 있거든요. 네. 그만큼 안전에 엄청난 이제 역량을 쏟고 있고요. 항공사에서도 당연히 저희 신입 승무원 승무직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국토법에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항공사 입장에서도 뭐 항공사마다 그런 뭐 교육생들의 편의를 봐주거나 그런 이렇게 뭐 쉽게 넘어가고 그럴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다 체계가 있고 각 안전훈련마다 정말 여러 그런 종목의 시험이 있는데 시험마다 평가 항목도 다 다르고요. 아, 네. 그걸 되게 전문적인 더 교육을 받으신 이제 교관님들께서 교육을 하시는데 당연히 저희가 뭐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겠지만 생소하잖아요. 처음 그렇죠. 맞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또 그걸 또 그런 필기적으로 외울 것도 정말 많고 아, 네. 또
육체적으로 직접 그런 해봐야 네, 어. 다 왜냐면 실습 위주이기 때문에 음, 모형 비행기 내에서 네네. 저희가 정말 실제 하는 것처럼. 네, 실전처럼 저희가 비상 탈출을 그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아. 훈련을 계속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크죠. 네, 그리고 교관님들께서 항상 그런 사명감을 주시거든요. 저희가.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교육에 너무 태도가 불량하거나 네네. 해이하거나 그러면 당신 같은 승무원을 믿고 어떻게 그런 수백 명의 손님분들께서 여러분을 믿고 탈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그런 게 사명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또 그런 거에서 또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부담도 아. 동반되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스트레스가 네, 되게 많다. 네. 이 훈련은 여성분들도 같이 받는 거죠. 아, 물론이죠. 저희가 뭐 승무원은 뭐 여자 승무원, 남자 승무원 따로 분류가 되는 게 없고 같은 승무원이기 때문에 네. 되게 교관님이 되게 군대식으로 가르치시나 아, 봐요. 네네. 굉장히 아무래도 네.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엄격하게 좀 엄하게 교육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야 맞는다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합니다. 네네. 네. 왜냐면 너무 풀어지다 보면 네. 네, 빈틈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갑자기 일어나면. 네, 그렇죠. 또 이게 앞서 이제 승무원의 힘든 점으로 그 안전교육이나 근무 환경 등 다양한 이야기를 했지만 맨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곤혹스러웠던 경험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뉴스나 인터넷을 조금 살펴봐도 정말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진상 승객들의 기행들이 난무하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땅콩 회항 이런 사건이 있죠. 이런 본인이 만난 승객들 중에서 최악의 승객은 어떤 유형의 승객이 있으셨는지. 기내에서 저희가 안전에 저해가 아, 네.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희도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네. 기억나는 손님은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거의 아. 행패를 부리듯이 많이 이제 주변 손님들께도 네. 피해를 끼치고 저희한테도 좀 욕설을 하시거나. 그런 욕설도 그렇고 되게 자기 멋대로 행동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네. 또 그에 따라 저희가 또 매뉴얼이 다 있거든요. 아. 그런 건 굉장히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단호하게 저희가 대응을 하고 정말 심한 경우에는 네. 뭐 제가 겪은 사례는 아니지만 그 기내에 그런 난동 손님을 제압하기 위해서 다 네네. 보안 장치들이 다 있거든요. 보안 장비들이 아. 뭐 예를 들어서 뭐 포승줄 같은 것도 있고요. 어. 뭐 수갑이나 아니면 테이저건, 전기 충격기 같은 네. 거. 아니 왜냐면 포박을 안 시키면 안 네.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예 그냥 뭐 그런 밧줄 같은 걸로 묶어놓고 손님을 처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목적지에 까지는. 내려서 네. 아니면 목적지까지도 도저히 못 이 가겠다. 손님을 데리고 갈 수 없다 생각이 들면 네. 판단하에. 기장님께서 또 캐빈 매니저님과 협의를 하셔서 중간 대체 공항으로 내려서 그 공항 경찰대 인계하는 하시고. 법도 있고, 네,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뭐 국정원 직원까지 네네. 그런 그 파견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 기내에서 저희가 뭐 기내 면세로 양주나 뭐 주류 여러 그런 알코올 음료를 판매를 하는데 네네. 그런 것도 저희가 다 손님마다 그 주량이 다르잖아요. 네. 네. 그에 맞게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좀 남용하거나 오버했을 때는 저희가 그에 따른 적절한 제재를 가하죠. 네네. 그럼 이제 승무원 일을 하시면서 이제 보람찼던 순간 역시 이제 승객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까지 승무원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때는 언제인지 아니면 승무원 하길 잘했구나 싶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제가 라오스 비엔티안으로 가는 비행기였는데 네. 그때 아마 연세가 되게 지긋하신 한 얼핏 봐도 한 70대 그런 고령의 되게 백발의 할머님이 손님이셨는데 네네. 아마 제가 보니까 이제 자녀분들께서 효도 관광 겸 이제 보내 아, 비행기를 태워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뭐 모든 손님분들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네. 그렇죠. 뭐 특별히 어떤 손님이라고 해서 뭐 더 서비스- 줄이게 네, 네. 된다거나. 그러니까 물론 뭐 편찮으시거나 특별한 그런 핸디캡이 있으신 손님들께는 당연히 더 네네.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저희랑 뭐 지인이라고 해서 더 잘해드리거나 네네. 이런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특별히 잘해드린 건 없었거든요. 그냥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게 저도 그 예전에 할머님이랑 네네. 같이 살았기 때문에 네. 그냥 그런 생각이 나서 좀 더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더 네네. 친근하게 네. 좀 정중하게 대해 드렸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제 비행기를 처음 타셨더라고요. 이제 아. 태어나셔서 네. 네. 그래서 되게 내가 이제 또 죽기 전에 또 언제 비행기를 타보겠냐 이러면서 아, 엄청 이제 뭐 여러 또 신기해하시고 네네. 또 그러시면서 내리실 때 그냥 내가 다른 건 줄 거 없고 하면서 이제 그냥 아. 카라멜 그런 네네. 사탕을 이렇게 막 손에 쥐어 주셨는데 네.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큰 그런 선물은 아니지만 그렇죠. 굉장히 직업적으로 보람을 느낄던 순간인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또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연봉이나 적성 여러 기준들을 가지고 이 다방면으로 고려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요새는 특히 복지가 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승무원의 복지 환경은 어떠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복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제일 큰 복지가 그거겠죠. 아무래도 알고 계실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항공권 할인 혜택이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여행을 계획할 때 가장 비용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 네. 네. 항공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원 할인. 가족들까지 할인이 되기 때문에 가족들까지. 네. 예를 들어서 저희 직계 가족 저희 네. 부모님은 물론이고요. 네. 형제 자매도 반영이 되고 어. 할인 퍼센티지는 좀 다릅니다. 아, 회사마다 네. 좀 달라서. 근데 그리고 제가 만약에 뭐 결혼을 하게 되면 밑에 저희 배우자와 네. 자식까지도 그리고 배우자의 그냥 쉽게 말하면 저의 장인 어른 장모님까지도 혜택이 돌아가고요. 그래서 항공사마다 저희가 네. 그 퍼센트가. 할인되는 네, 퍼센테이지가 좀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90% 할인이 되거든요. 어, 그렇게 되면 저희는 또 그 금호아시아나 계열에 있기 때문에 네네. 금호아시아나 모든 노선까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면 네네. 뭐 예를 예를 들면 뭐 파리나 뉴욕을 간다고 치면 네. 한 사람당 만약에 저 본인이나 뭐 제 할인 혜택이 반영이 되는 가족이 이 간다고 있다. 치면 왕복으로 해서 네. 30만 원이 채 안 되죠. 오, 와. 진짜 싸네요. 네, 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정말 큰 복지 그렇죠.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케줄 근무다 보니까 네. 연차나 이런 거를 신청할 때 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아.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본인 스케줄은 스케줄러 생산자와 승무원 본인 아니면 아무도 몰라요. 일부러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그냥 그 뭐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문화도 없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생활이 네. 존중이 오, 많이 되는 것 보호된다는. 같고요. 네. 그래서 연차 같은 경우에도 마음껏 쓸 수 있고요. 물론 그런 비행 상황 그런 네 비행 상황에만 맞다면 최대한 반영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에는 또 뭐 연봉도 얘기가 빠질 수 없는데 네네. 네. 제가 또 주변에 또 일하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뭐 연봉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네. 네.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네. 적은 연봉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네. 볼 때는 대기업들 중에서도 평균 이상인 것 같거든요. 네네. 뭐 비행시간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월급이 다 달라요. 네. 아. 엄청 큰 차이는 없지만 물론 뭐 직급에 따라 당연히 차이는 있겠지만 굉장히 만족하실 만한 네. 정도의 아. 수준이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가 뭐 엄청난 뭐 네. 그런 네네. 네네 그렇죠. 그건 아니지만 네. 이게 뭔가 숫자로서 대략적으로는 좀 말씀하시기 좀 그렇죠. 아니요 이건 뭐 네. 어차피 네. 이게 인터넷에도 요즘에 많이 뜨고 네, 그렇죠. 뭐 네. 네이버에 한 번만 검색해봐도 다 네, 다 뜨니까. 뜨니까. 네. 근데 정확히 이게 실전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의 말은 또 안 들어보셨을 네네, 거니까. 그렇죠. 그 연봉 얘기를 드리려면 그 네. 네. 세금을 떼고 나서 아, 이제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보통 이제 취업 준비생분들이나 아직 그 네. 어린 대학생분들은 한 달에 나 얼마 받았어 하면 네. 그 네. 곱하기 12가 연봉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네. 아니라 한 달에 자기 통장에 최종적으로 입금이 된 들어오는- 금액은 네. 모든 그런 정말 여러 분야의 세금이 다 떨어지고. 공제가 되고 아. 이제 정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자기 돈이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세금을 다 합산했을 때 금액을 보통 연봉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참 항공사마다 또 다르고 네. 또 직급마다 다른데 보통 연봉 한 4천에서 5천 사이 정도 생각하시면 세금을 떼고 아니죠 세금이 다 세금이 포함된 된 거죠. 상태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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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된 네, 네. 상태에서 아, 진짜 대기업, 평균 대기업 정도 네. 수준으로 받은 거네요. 네. 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코너 꿀팁 대방출 시간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박성문 씨를 이렇게 모시게 된 경로가 동아대학교 취업수기란에 직접 게시하신 취업수기를 보고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이 자리까지 함께하게 된 건데요. 그 수기를 보면 굉장히 자세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동아대학교 학생분들 중 승무원이라는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의 질문은 앞서 말씀드린 수기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스펙이나 면접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승무원이 되기로 결심한 계기에 관해서입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자기소개서에 우리 회사에 왜 지원을 하셨나요? 라는 문항은 1번 질문에 항상 꼭 들어가 있거든요. 그 범위를 조금만 넓혀서 보면 결국 왜 이 직업을 희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박성문 씨가 승무원을 꿈꾸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한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쉽게 말씀드리면 네. 돈을 벌면서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는 직업이 네. 맞아요. 다 네. 그렇게. 그래서 그런 환상도 컸고 네. 그다음에 솔직히 말해 약간 외적으로 네. 그런 멋진 유니폼이나 제복에 대한 것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방금 뭐 말씀드린 대로 연봉도 네네. 네. 그, 되게 많이 받고,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솔직히 제가 그런 전문 기술직이나 네. 그런 그런 고도화된 그런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네. 직업도 네. 아닌 왜냐면 저도 문과 계열을 네. 나왔으니까 근데 그 비슷한 업종 중에서는 제일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국제관광학과는 이제 승무원이랑 연관성이 조금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대거든요. 네네네. 그럼 만약에 공대처럼 이제 아예 관련 없는 학과를 나왔는데 이제 승무원을 지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제가,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딱 잘라 말씀드리면 학과 정말 무관합니다. 네. 무관한 전문대에서 항공서비스과를 전공하신 분들도 물론 많지만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저 친한 남자 승무원 선배님 중에서도 동아대학교 토목공학과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두 분이나 계시고 정말 여러 가지예요. 뭐 문헌정보학과, 뭐 명문학과, 뭐 철학과, 사회체육학과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나온 전공이 아니라 네. 전공 물론 중요할 수 있죠. 4년 네. 동안 배운 게 그거니까. 네. 근데 그것보다는 그 사람이 그냥 그런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네. 그런 태도. 타고난 서비스 아. 마인드나 외적인 조건도 솔직히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 못 드리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남한테 비춰지는 직업이다 보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전반적인 그런 선한 인상? 선한 네. 인상.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라고 예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승무원 하면 되게 잘생기고 그렇죠. 막 네, 이쁘고 네. 키 크고 막 네. 정말 뭐 네. 뭐 예쁘고 네, 뭐, 그런 외적인 부분을 솔직히 안 떠올릴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딱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저희는 항공사지 연예 기획사가 아니거든요.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네. 중요한데 이게 중요하다는 게 외모가 뭔가 뛰어나다기보다는 아까 네네. 말씀하신 선한 인상 네네 그런 딱 쪽. 그거죠. 그 주변에 보면 네, 잘생기고 이쁜데 인상 안 좋은 사람들 그렇죠. 분명히 약간 네, 처음 맞아요, 봤는데 맞아요. 차갑다라는 네네네 말.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지 뭐 단순히 딱 봤는데 뭐 네, 잘생겼다. 네, 뭐 눈이 커야 된다. 뭐 음. 코가 어떻게 해서 하면 뭐 이렇게 뭐 그런 시술을 통해서 네, 네. 네, 그런 인위적인 미적인 그런 요소 말고 그냥 네. 이제 사람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외적이라는 게, 뭐, 네네. 물론 연예인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외적으로 막 조금을 건드려서라도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직업이니까 몸 자체가 약간 외적인 부분이 그래서 중요하지만 이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보여지기만 한 직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마주쳐야 되는 비즈니스적인 그렇죠. 직업이니까 뭔가 좀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내면의 그런 그렇죠. 부분이 좀 예뻐야 된다. 그런 게 되게 좀 제 생각을 100% 이해하시면 네네. 나중에 승무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어학 스펙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토익 점수, 이제 박성훈 씨 같은 경우에는 토익 점수 850점을 받으셨고, 또 토익 스피킹을 준비하시던 중에 항공사로 입사를 하게 되셨다고 네네네. 했는데, 이 본인의 이제 어학 스펙이 제일 낮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사실 850점이면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학 스펙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또 희소식으로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어학 스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850점이 입사 동기들 중에 제일 낮은 거는 네. 남자 동기들 기준이고요. 아, 네. 네, 남자 동기 제가 저 포함 총 3명인데 네. 위에 동기 형이 2명 있거든요. 네. 객관적으로 제가 제일 낮았죠. 토익은 음. 그분들은 뭐 중국어, 일본어까지 있는 분도 있고 어. 토익도 저보다 높았고 토익 스피킹도 굉장히 고득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 토익은 여자 지원자, 남자 지원자 할 거 없이 네. 일단 뭐 높으면 높을수록 근데 남자 지원자가 네. 평균적으로 다른 항공사도 그렇고 주변의 승무원 친구들 보면 네. 네. 확실히 높습니다. 남자 아. 지원자가 예, 많이 높고 전문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네. 전문대 출신도 남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좀 천편일률적으로 네. 뭐 남자 지원자는 이 정도는 몇 준비해야 점이다. 돼. 이거는 절대 말씀 못 드리고요. 네. 왜냐면 정답은 없는 거니까. 네. 네. 그래도 네. 평균적으로 네. 합격 안정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남자 지원자는 그래도 토익 같은 경우에는 전 토익밖에 없었으니까. 네. 네. 요즘에는 점점 더 평균치가 올라가서 네. 최소 850은 찍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최소. 850 찍고 왜냐면 900대가 정말 많거든요. 네. 여자 지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800은 넘으셔야 네. 최소한 스펙 때문에 자신의 그런 매력이 저하되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네네 생각합니다. 이 대화, 그러니까 이 스피킹이라고 하죠. 이 네네. 토익 스피킹 말고 제가 생각하는 그 영어로 이제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그 면접을 볼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취업 수기 보시면 더 네. 잘 아실 텐데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때가 자기소개를 영어로.
네, 영어로 시키시고 네. 그 옆에 지원자한테는 네네. 한국어로 당연히 이제 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한국어로 대답을 했죠, 당연히. 네. 네. 근데 방금 한 말을 영어로 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는 아.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저희가 네네. 솔직히 무슨 네이티브도 네네, 아니고. 그렇죠. 네. 네, 그게 제가 그 취업 소개도 나와 있는데 네.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자유자재로 회화 능력이 뛰어난가를 네. 네. 테스트한다기보다는 네. 아. 이런 돌발 질문을 던졌을 때 네. 네. 돌발 상황에 처했을 때 네.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차분하게 상황을 해결해 나갈까. 네. 영어로 말해보라고 했을 때도 얼마나 당황하지 않고 네. 자신만의 답변을 네. 할 수 있는지,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네. 문제 해결 능력 아. 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물론 이 영어로 대화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우선순위가 네. 약간 문제 상황에 대한 네, 대처군요. 네. 음. 워낙 돌발 변수가 많은 네, 그렇죠. 직무다 보니까 더 그런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어. 영어 좀 못한다고 해서 네. 얘 승무원 못 시키겠다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겠죠. 면접관들에 따라서, 네. 네. 그렇죠. 항공사의 스타일에 따라서. 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자신감. 네, 자신감과 어. 네. 예의가 갖추어진 자신감. 네. 또 이 어학 스펙 말고 승무원을 준비할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스펙이 아까 그 경험 말고 또 다른 부분이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그 사전 인터뷰에서 네. 이거는 제가 좀 일부러 요청을 드렸던 건데 네. 네.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격증이 있느냐? 네. 제가 단언컨대 없습니다. 네. 아. 승무원들 있으면 좋은 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당연히 언어적으로 어학 성적이 있는데 네. 주변에 보면 심폐소생, 네네. 어. 흔히 이제 CPR 네. 자격증도 따시고, 이게 나는 비행기 타는 승무원 하고 싶은데 네. 지상직에서 인턴이나 그런 실습 같은 거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참 이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확답을 못 드려요. 그런 아. 거는 평가 항목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자격증이든지 어느 대외 활동이든지 어느 서비스 알바든지 뭘 했던 간에 거기에서 자기가 소스를 얻어가지고 네. 어떤 답변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네, 맞아요, 맞아요.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이런 스펙이 있으면 네. 합격이 잘 된다? 가능성이 높다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음. 만약에 그랬으면 토익, 토스, 무슨 일본어, 네네. 뭐 중국어 고득점자들 다 합격해야 될 텐데 네. 네. 현실은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아. 네. 반대로 뭐 제가 강조했던 서비스 알바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네. 것도 절대 아, 아니고요. 네. 네. 그 속에서 나오는 자신만의 답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국제관광학과나 뭐 다른 토목공학과 네네. 이런 관련 없는 관련 없는 그 학과를 나오셨어도 네네.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답변을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게 스펙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게 네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조금 유리하게끔 대답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진짜 말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면접 점수 뭐 이런 거는. 또 이 에어부산의 전형 절차는 서류, 1차 실무 면접, 2차 사장단 임원 면접, 건강검진과 수영 및 체력 테스트, 최종 합격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류 전형부터 짚어보도록 하자면 불필요하게 과도한 스펙과 지연 학연 등의 불공정함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정부에서 블라인드 채용 정책을 밀고 나가면서 유독 강조되었던 것이 이 자소서입니다. 그런데 다들 한 번쯤 자소서를 이제 보셨겠지만 막상 쓰려고 하면 정말 막막해서 써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박성문 씨 같은 경우엔 서류 전형을 에어부산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에도 지원하셨는데 둘 다 합격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자소서는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건지 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쓰셨는지 궁금한데 이 자소서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꿀팁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렵죠. 네.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쉽게 들리지만 막상 네. 그 글을 쓰다 네. 보면 정말 어렵거든요. 너무 막막하고 내가 이 자소서에 녹여야 되는 나의 이런 짧은 인생 속의 경험들이 네. 과연 적합한 그런 소스일까? 약간 내가 보기엔 너무 보잘것없는데 근데 최대한 제가 뭐 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정도인데 네. 네. 최대한 진솔하게 쓰시면서 네. 너무 식상한 좀 아. 진부한 네. 네. 얘기보다는 네. 네, 조금 특별한 이야기. 네네. 음.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게 네. 면접에서든 자소서든 너무 튀려고 하시면 안 돼요. 네. 아, 너무 튀려고 하면 그냥 튀어져 나가거든요. 네. 정말. 아. 그래서 가독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가독성? 가독성. 면접관이 아, 읽었을 때 술술 네네. 읽히는 거. 아, 네. 그러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장 가지고 한 네. 일주일 동안 고민했던 적도 있거든요. 아. 이거를 접속사를 이걸 넣으면 더 나을까? 아니면 좀 어미를 바꿔볼까? 이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치고 또 고치고 하면서 네. 계속 바꿨거든요. 음. 그리고 이건 꼭 강조하고 싶은 게 남들한테 많이 읽어달라고 하세요. 아, 네. 네, 정말 이거는 뭐 승무직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종. 네, 자기가 읽다 보면 거기에 이제 동화돼가지고 네. 네. 정말 잘 쓴 것 같아요. 네.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아, 네. 네. 맞죠. 정말 객관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아. 그게 처음에 어렵거든요. 내 개인적인 이런 사사로운 이야기를 남들한테 공개하는 것도 되게 민망한데 네. 거기에 또 피드백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내 자소서도 네. 나랑 일면식도 없는 면접관이 보는 건데 그렇죠. 네. 뭐 어때요? 남들한테 보여주는데 네. 많이 보여주고 많이 공유하고 네. 평가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네, 네. 또 객관적으로 보실 수 네, 있는 거니까 그렇죠. 다른 분들이. 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승무원은 첫인상이 이제 중요시 되잖아요. 이제 채용 절차에서도 면접의 파이가 상당히 커요. 이제 수기의 1차 실무 면접은 이미지 경쟁이라고 그렇게 쓰셨어요. 이미지를 가꾸기 위해 이제 승무원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거나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표정 관리라든지 이제 보이스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배운다고 하던데 박성문 씨는 학원 같은 곳에서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뭐 있으시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또 없으시다면 혼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도움을 받았고요. 제가 네, 왜냐하면 학원 강사님들께서 이제 아무래도 현직 승무원으로 일하시다가 네, 이제 강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정말 실질적인 그런 네. 도움을 받고 싶어서 다니게 되었고요. 그 학원 어떤 학원인가요? 말하는 학원, 말하는 걸 가르쳐 아니요, 승무 교육 자체를 네, 그냥 승무. 승무원 그냥 공통적으로 승무원 학원인 거죠. 네, 승무원. 그냥 아, 승무원 네네네네. 학원. 아, 네.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보이스 트레이닝부터 시작해서 네. 저희가 뭐 워킹이라고 하면 저희 뭐 모든 모델들 네네네, 워킹 맞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 특유의 걸음걸이가 있죠. 사람들 아, 네. 팔자걸음이라든지 아, 좀 어깨가 삐딱하게 걷는다든지 네. 좀 지향하는 게 좋으니까 그런 것도 코치도 받고 답변 스킬 음, 돌발 질문에 이렇게 대처하라는 그런 여러 수업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네. 학원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네. 뭐 이게 뭐 광고하듯이 특정 학원 이름을 말씀드리는 건 네, 좀 그렇죠. 부적절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학원도 좋고요. 네. 개인적으로 학원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네. 모의 면접이거든요. 아, 스터디 많잖아요 주변에 네네. 네. 그런 거 항공사 관련된 스터디 참여해가지고 네. 계속 이제 뭐
면접관, 지원자 이렇게 서로 역할 분담해가서 네. 그래서 서로 피드백 해주는 게 네. 그것도 정말 많이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학원을 다니면서도 학원 안 갈 때는 이제 또 그렇게 근데 학원에서도 또 모의 면접 많이 하고요. 음. 네. 그만큼 모의 면접이 중요하니까 네.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상황적이나 네. 뭐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런 학원이나 스터디 쪽을 못 가게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가장 먼저 조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평균적인 어학 성적 만드셔야죠. 제가 아, 아까 네. 말씀드렸던 거. 네. 네, 그거는 정말 기본입니다, 기본. 그거 없이 뭔가 면접 때 약간 무슨 그런 스킬 배워가지고 합격해야지. 네. 정말, 네. 정말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뭐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기본적인 경쟁력 있는 스펙도 없이 네. 면접에서 그런 면접 하나만으로 네, 많이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어학 스펙이라고 하면 네. 이제 토익이랑 뭐 토익 스피킹 네, 그게 이렇게 두 개가 제일 기본. 이거 두 개가 기본이고 이제 뭐 중국어나 일본어 이거는 이제 부가적으로 있으면 네. 좋고. 근데 이게 그런 참 갈수록 네. 평균치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 네, 거. 그렇죠. 네. 일본어랑 중국어도 요즘에는 제 그 주변에 요즘에는- 그러니까 합격한 동기들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일본어, 중국어 없는 동기도 많거든요. 네. 아, 네. 왜냐면 회사에서 또 실무적으로 가르쳐 주니까. 근데 아무래도 특출나게 잘하면 당연히 좋죠. 네. 그러니까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토익이나 네. 토익 스피킹은 최우선적으로 준비하시고요. 네. 토익 스피킹 아니라도 오픽도 있으니까 아, 네. 하시고 그걸 그 평균 그런 성적 이상 맞추셨을 때 네. 여력이 된다면 네. 일본어나 중국어도 준비하시면 좋은 음, 아. 거지. 네. 약간 토익, 학원이나 이런 스터디 쪽은 뭐 금전적인 여력이 되거나 이러면은 하면 좋지만 아, 맞습니다. 또 안 하더라도 네. 본인을 직접 그냥 가꾸는 그 정도만 해도 맞습니다. 일단 최우선순위가 네. 본인을 가꾸는 거다. 이게 또 승무원 준비생들 사이에서 나오는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죠. 소문에 의하면 에어부사는 1차 실무 면접에서 불합격을 받게 되면 향후에 이제 다시 재지원을 하게 됐을 때 서류 전형부터 걸어낸다는 일명 원아웃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 건가요? 저도 여기 입사하기 전에 얘기를 솔직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할 때 많이 신중하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원자들도. 네. 왜냐 한 번에 끝내야 되니까. 네. 근데 막상 입사해서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운 좋게 한 번에 된 네. 케이스지만, 네. 입사해서 보니까 주변에 친한 동기나 선배, 후배님들 중에 한 번에 안 된 분들 정말 많아요. 좀 특이한 얘긴 한데, 제 여자 동기는 네. 서류만 4번인가 5번 떨어지고, 저희 회사만, 네. 저희 회사만 한 7번 만에 된 동기도 있고요. 아, 저희 회사만 그 정도인데, 다른 항공사 지망하시는 분들 보면 네. 다 넣거든요, 정말. 모든 항공사. 승무원 자체가 목적인 거지. 네. 네. 뭐, 그렇죠. 물론 뭐, 네. 그런, 뭐, 특정 항공사에 대한 로망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네. 어쨌든, 근데,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원아웃제 자체는 그냥 소문으로는 흘러나오는 네, 그냥 근데 그럴 수는 있겠죠. 이 지원자 처음 지원해서 1차 면접이든 2차 면접에서든 네. 너무 치명적으로 약간 자기 약점을 드러냈거나 아,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면 네. 약간 일명 블랙리스트라고 하죠. 약간 뭐, 그런 네, 쪽으로. 뭐 리스트가 따로 있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그렇죠. 당연히 면접관 입장에서는 다음에 네. 굳이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은 아닐. 아닐 수 있으니까 네 그럴 수는 있겠죠. 음. 단순히 뭐 한 번 떨어졌다고 해서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네. 또 술기에 올려놓으신 이 2차 면접 질문들을 보면 1차 실무 면접이랑은 약간 분위기가 다른 것 같던데 갑자기 영어로 자기소개를 시키고 또 개별 질문으로는 조금 당황하거나 압박감이 느껴질 수 있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압박감을 이겨내는 박성문 씨만의 면접 꿀팁이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꿀팁이라기보다는
답변 빨리 안 한다고 아, 이렇게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 없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네. 어느 질문을 받았던지 네.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단 3초 정도라도 생각을 해보시고 네. 머릿속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해야겠다 정리를 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솔직히 그렇게 해도 네. 정말 좀 심한 경우에는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떨리는 음. 경우가 많은데 음. 최대한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네.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잡아서 네, 네. 답변을 하는 연습을 많이 아. 했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뭐 승무원 왜 지원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네. 그 한 토시 안 틀리고 네. 뭐 서론 본론 결론까지 네. 외워서 연습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아, 네. 키워드만. 네. 네. 아, 이렇게 말해야겠다. 약간 음. 안전을 약간 키워드로 잡아서 말해야겠다. 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고, 이런 에피소드 추가해서 약간 이제 접목시켜서 말하면 좋을 것 같다 정도지. 왜냐하면 네. 장담하건대 그렇게 한 토시 안 틀리고 달달 외워서 면접장 네. 들어가잖아요. 네. 절대 기억 안 납니다. 네, 맞아요. 네. 사람이 떨리다 보면 긴장하다 보면 네. 네. 머릿속에 백지장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키워드 잡아서 연습하는 거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본인이 기억력 좋으시다고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외워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FM대로 하는 거는 매력이 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게 맞아요. 정말 이제 속성으로 배운 네. 티가 나고 네. 얘는 이런 서비스 마인드가 절대 아닌데 네, 네, 맞아요. 지금 그냥 연기하는구나. 아, 그런 척 하는구나라고 느꼈을 때가 제일 제가 볼 때 마이너스가 클 것 같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네. 그냥 대화하듯이 그냥 네. 지금 저희처럼 서로 묻고 답하기 하듯이 음, 이런 식의 음, 답변 스타일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꿀팁은 이제 키워드를 잡아서 생각을 하고 면접을 내추럴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네. 네, 드디어 마지막 코너인 취업 정보 알자 코너입니다. 이제 9월이니까 하반기 공채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대표적으로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LCC항공사, 즉 저가항공사, 에어부산의 취업 정보에 대해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재 녹음 날짜 9월 20일 기준으로 아직 아시아나항공만 채용 공고가 떴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외 경제 흐름이나 정세 문제 때문에 이런 이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9월에서 10월 사이 하반기 공개 채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채용 공고가 뜬 아시아나 항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아나 항공의 2019년도 캐빈 승무원 3차 인턴 채용의 접수 기간은 9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입니다. 전형 절차는 제가 순서대로 말씀해 드릴게요. 온라인 입사 지원, 서류 전형, 1차 실무자 면접, 2차 임원 면접 및 영어 구술, 건강검진, 체력 측정, 인성검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합격입니다. 2차 면접에 영어 구술이 따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에어부산과 차이가 있는데, 하지만 이제 박성문 씨의 경우처럼 갑자기 영어 자기소개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 간략한 영어 구술은 항상 준비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의 객실 승무원 모집 전형 절차는 면접이 3차까지 있어서 채용 기간이 타사에 비해서 무척 긴 편입니다. 서류 전형 후에 아시아나항공과 동일한 1차, 2차 면접을 치르고 난 다음 3차 면접을 보고 마지막 단계인 건강진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3차 면접은 체력 및 수영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대한항공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이 점 꼭 참고하셔서 단단한 체력과 정신력도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에어부산은 2차 면접 후에 건강검진과 함께 수영 및 체력 테스트가 진행되는데요. 대한항공처럼 면접 단계로 따로 빼놓지 않고 건강검진과 함께 진행이 됩니다. 이제 수영은 30m 정도 되는 코스를 바닥에 발이 닿지 않은 채 완영해야 하며, 체력 테스트 종목은 배근력, 윗몸 말아올리기, 유연성, 악력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정말 마지막으로 박성문 씨께서 지금 승무원을 준비하고 계실 취준생 분들에게 조언이나 따뜻한 한마디 해주시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좋은 기회로 이렇게 진솔한 얘기 할 수 있게끔 이제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네.
그 승무원 준비하시다 보면 이건 뭐 승무원 준비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그런 취준생 분들이나 이제 취업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대학생분들께도 이제 동일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네. 되게 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이 드는 시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마음은 정말 굴뚝 같고 네.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또 현실에서 나타나는 그런 성과나 그런 결과는 또 좋지 못하고 이러면 네. 정말 많이 의기소침해지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네. 좀 심하게는 친한 친구들 만나는 것까지 되게 꺼려져. 네 꺼려지고 좀 피하게 되거든요. 네. 주변에 보면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네. 이렇게 네. SNS로 승무원들 이제 보다 보면 네. 지망생 입장에서는 마냥 부럽기도 하고 그렇죠. 나랑 같이 준비했던 친구나 뭐 이제 동생들은 이미 합격을 승무원 해가지고 저렇게 네. 뭐 사진도 멋지게 올리고 하는데 아, 그럼 더 이제 자기 자신이 작아질 수 있잖아요. 네. 네. 너무 이게 마음만 조급하면 네. 진짜 될 것도 안 되니까 네. 조금 더 마음을 좀 독하게 먹으시고 좀 넓게 보셔서 이게 진짜 그런 말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하는데 네. 다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런 꽃 피우는 시기는 다 따로 있는 법이니까 네. 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두서없이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그 취업수기 게시판 가셔서 좀 그나마 제가 말씀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는 좀 정제되어 있는 그런 글로 보시는 게 좀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어쨌든 누가 대신 취업 시켜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해야 될 일이고 네.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끝까지 한번 열심히. 네, 네. 현실의 한계가 부딪힐 때까지 네. 밀어붙이고 나가 보시는 게 나중에 후회가 덜하지 않을까 네. 싶고요.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해도 어차피 나중에 후회는 뒤따르는데 네, 네, 맞아요. 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바쁜 시간 내주신 에어 부산 케빈 승무원 박성문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의미를 드리고요. 이 시간이 승무원을 준비하시는 취준생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잡다한 이야기 마치기 전에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새벽 감성으로 인해서 조금 떠올라서 꼭 해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자면 아까 박성문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후회는 항상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뭔가를 결정할 때 덜 후회할 것 같은 선택을 하자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저희는 항상 지나고 나면 후회를 하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덜 후회되는 어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내일 아침 덜 후회되는 어제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을 아주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완벽하고 후회 없이 행복한 내일이 또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잡다한 이야기가 열심히 저희 취준생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꿀팁들을 많이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 연출 정은수 PD님, 구성 982 작가님, DJ 수성, DJ 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